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제가 이제 12월부터 중학교 개념들을 차곡차곡 설명을 해줄 생각이 있고 그런 강의를 열겠는데, 어, 사실은 뭐 그런 강의를 여는 데 의도는 이 수학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 또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주로 개념 설명이 온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정확한 개념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마치 개념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식을 온전한 개념,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암기를 해서 풀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를 내가 이제 공식을 정확히 암기를 못해서 이제 못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미궁으로 빠지게 돼요. 뭐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한 뭐 10가지는 암기할 수 있어도 그게 100가지, 1000가지가 될 건데 암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 설명이에요. 그럼으로써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학생들이 즐겁기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할만하다, 그런 거구나, 수학이란 게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주고 싶은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수강생이 많으면 혼란스럽고 뭐가 이제 잘 안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지금 강의 개설한 그 수학은 정확한 개념 설명에 중점을 두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좀 받고 그걸 토대로 아이들 눈높이에서 개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많을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 경험해 보면 질문이 거의 없어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몰라도 질문을 안 하고 또 알아도 질문을 안 하고 호기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도 보면 꼭 하는 학생만 해요. 안 하는 학생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꼭 질문하는 학생이 생기고,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꼭 그런 질문을, 호기심이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 가급적이면 그 많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구한테도 소개해서 같이 들어보고, 또 그럼으로써 내가 왜 수학을 약간 어렵게 생각하고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서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수학을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은 학생들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수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이 거의 지금 우리 수학 교육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개념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만 하고 그걸 외우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든지 그 개념이나 표현이 있기 전에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전에. 대체로는 이제 질문이에요. 개념에 대해서는 왜라는 그 질문, 그 무엇이라는 어떤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토대로 뭔가를 발견했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개념 이전에 있었을 만한 그 호기심과 질문을 조금 터치를 해주고, 그것에 토대로 해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생긴 거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 언어 또는 수학적 논증, 수학적인 논리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조금 훈련하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논리학에서 선단 논법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그 논리적 엄밀한 논증 구조는 아닌데 이게 설득할 때 필요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런 이제 3단 구조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이르는. 근데 그것만, 그 논리적 구조만 아이들에게 학습시켜서는 절대 안 돼. 이거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론,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논리 구조가 있기 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죽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 문제는 소크라테스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소크라테스가 죽는가, 지금 살아있는 소크라테스가 죽는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왕세호가 죽는가, 앞으로 정말 죽는가. 우리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고 왕세호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기까지 결론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 또는 소크라테스는 안 죽는다거든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수학 문제집에 보면 내심, 외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수학적 정의를 그냥 내려요. 내심은 이제 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한 것이고 외심은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거는 암기거든요. 내심과 외심에 대한 암기를 통해서 이제 산수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문제 조건은 그냥 산수하는 거예요. 산수. 근데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못 푸는. 그건 사실 수학이 아니죠. 외심과 내심의 정의를 주어주고 정의를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근데 그 전에 어떤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심이라는 거는 이제 삼각형이 있으면 그 밖으로 이제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거기 안에다가 삼각형을 무수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원 안에 삼각형을 무한하게 그릴 수 있나? 모든 종류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나? 한 원 안에? 거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이 원이라는 거는 모든 원은 닮은 꼴이에요. 모든 원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크기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위원을 생각하면 그 원 하나만 상상하면 돼요. 그 원 안에 모든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비율적으로 확대한 것이거나 또는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을 볼 때는 단위원이 엄청 중요하죠.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스케일을 업하거나 다운한 거니까. 삼각형에서는 또 중요한 거는 각이에요. 이 삼각형의 각에 따라 가지고 각이 이제 원 안에 있다면 길이라는 건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원 안에 각에 따라서 모든 각에 대해서 삼각형을 표현할 수 있는가? 가능하죠,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비율적으로 늘어나거나 축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원 안에 어떤 삼각형을 그려봐야 돼요.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 중심은 어딘가? 원의 중심은. 그게 이제 외심이잖아요. 외심의 특성은 무엇인가? 거꾸로 가야 돼요. 그 중심,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외심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외심의 정의가 주어지고 그것에 어떤 도형이 그려진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삼각형, 꼭지점이 3개, 모든 삼각형이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는가? 정말 그게 존재하는가? 그런 예외가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수학적 논리 구조가 있어요. 수학적 논리 구조. 어떤 질문이 있고 그걸 개념화시키고 그걸 이제 결론에 이르고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수학적 논리 구조, 논증 구조를 갖게 되고 참과 거짓을 다룰 수 있게 돼요. 수학적 논증은 참과 거짓이 명확하거든요. 누가 해도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탐구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 교육이 지금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건 사실은 이제 산수를 하는 것이고 수학이 아니죠. 왜? 리즈닝이에요. 리즈닝이라는 건 이유를 탐구하는 것이잖아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근데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해놓고 그냥 개념을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호기심이 좀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수학 교육이 굉장히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의를 기반으로. 다 그런 거야. 그런 약속이야. 그렇게 해야만 돼. 안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약간 강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유로운 사고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추구하는 거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여도 이 분위기 자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하고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개념을 충실하게 우리가 개념을 탐구하는 거죠. 개념을 충실하게 하고 그런 수학적 논리 구조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다른 문제를 적용해 볼 수 있기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온라인 강의가 조금 더 중요해졌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제대로 된 학습 경험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알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뭐 몽상 같은 꿈이긴 하지만 수학 교육의 약간의 어떤 가능성 우리가 기존에 뭔가를 좀 아이들에게 불친절했던 개념 설명이 온전해지면 아이들도 수학을 그렇게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뭐 숙제, 시험, 테스트 이런 걸 거치지 않고도 온전한 개념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풀어가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싶거든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뭐 수업 시간에 경험해 보면 되겠죠. 하여튼 많은 학생이 듣는다고 수업의 질이 떨어질까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학의 온전한 그 논리 구조와 그 질문과 적용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